최송화의 홀리스틱 웰니스 코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손흥정 감독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큰 부모는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다. 첫 번째 이야기.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며 대한민국 전 축구선수, 현 축구 지도자입니다. 유소년 축구 교육센터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가 있습니다. 탁월함은 습관에서 나온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주변이 어둡다고 투덜대지 말고 내가 먼저 촛불을 켜라. 간디. 세상을 바꿀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스토이. 적자 생존이란 동물에게는 이 야생의 세계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그런 얘기겠지만요. 사람으로는 전 이거라 봐요. 적자, 생존, 최소한 적는 사람은 산다, 살 것이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사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읽고 쓴다? 얼마나 단순해. 책 읽는 거 복잡하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게 창조잖아요. 뭐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단순화해서 정리하면 마무리가 쉽잖아요. 일이 쉬워지면 일의 주도권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보여드린 독서 노트가 6권인데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도 나오고 다른 노트에도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 막 4번, 5번 반복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머리 나쁜 놈에게는 반복 또 반복만이 답이니까요. 기본이란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화장실 변기는 어떻게 쓰나, 침대 이부자리는 어떻게 쓰나, 식탁 유리는 어떻게 쓰나, 책상 서랍은 어떻게 쓰나, 자동차 트렁크는 어떻게 쓰나, 그렇다면 사무실 자리는 또 어떻게 쓰나. 매일같이 쓰는 생활 공간일 텐데 저마다 그 자리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항상 청결할까요? 우리가 깨끗한 것은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건 또 아주 귀찮아한단 말이죠. 게을러서, 나태해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stay hungry, stay foolish가 있죠. 항상 배고픔을 유지하고 항상 어리석음을 유지하라는 것. 그건 항상 초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나의 모든 부분을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건 큰 의미에서의 불편함이죠. 기본은 불편한 것이다? 결국 불편함은 노력이에요.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지속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내 몸에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그 노력은 한 사람의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한 사람을 만들죠. 습관이라는 건 처음부터 얄팍한 거미줄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강철 같은 쇠줄이 되죠. 제가 강연 중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게으른 자는 하지 않는 일로 평가받고 부지런한 자는 한 일로 평가받는다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눈을 치워 길을 내며 가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저 눈이 녹기만을 기다리고 앉았다고요. 눈 오면 저 바로 쓸러 나가죠. 내가 쓸지 그럼 누가 쓸겠어요. 눈은 나부터 쓰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떡시루를 옆에 놓고도 굶어 죽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혹은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바로 지금, 여기 당장. 우리가 삶의 기본을 소홀히 여기고 대충 얼버무리고 산다 했을 때 실을 바늘 귀에 안 넣고 바늘 허리춤에 감은들 그게 바느질이 되겠냐고요. 기본에 충실하고 이론을 다지면 나만의 경쟁력은 절로 커지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도둑놈 심보지. 그거야말로 욕심이지. 적게 얻으려면 적게 희생해도 돼요. 근데 내가 많은 것을 얻고자 하면 어때야 한다? 많이 희생해야 한다. 탁월함 뒤에는 독서의 힘이 작용한다. 사실 제가 배움도 모자라고 무식은 넘치고 세상은 어렵고 해서 근 30년 전부터 작심하고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명심보감 입교편에도 나오지만 저 역시 독서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는 말에 너무나 동의하거든요. 그럼요. 공부의 기본이라 하면 일단은 독서죠. 지금 대개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이 뭔지 정말로 아시냐고요. 아이가 이거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요. 부모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들어줘야 해요.
아이는요, 진짜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요, 아무리 지쳐도 힘들다 소리 안 해요. 부모의 역할은요, 아이가 스스로 꿈을 찾도록 돕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더더욱 몰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미는 사람이어야 해요. 아이에게 꿈은 어제 말하고 오늘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꿈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그 무엇이잖아요. 전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적부터 가정이야말로 최초의 학교고 또 최고의 학교란 걸 계속 말해줬어요. 강요 아니고 강조요. 그리고 끊임없이 물었죠. 축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3번 묻겠다 했어요. 축구 힘들다. 엄청 힘들다.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냐만 그 중에서도 이거 진짜 힘들다. 자식 둘이 다 축구라는 거예요. 둘 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인격체가 맞잖아요. 부모가 삼각형을 기대해요. 그런데 자식은 동그라미가 될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요, 삼각형을 강요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동그라미가 될 수 있게 뒤에서 굴려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큰 부모는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다. 행복하면요, 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을 벌어도 아이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어요.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 제가 늘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부모는 자식이 아버지 나 저거 사줘 할 때 그거 돈 없어 못 사 해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면 애 생각은 거기서 끝이 나죠. 사고가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큰 부모는 지금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데 어떡하지? 너하고 나하고 머리를 한번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결국에는 사색하게 만든다고요. 자식에게 물음표를 주는 사람이 진짜 부모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요, 그거 직무유기라고 봐요. 어떻게 친구 같은 부모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애하고 나하고 친구야. 그런데 애가 습관적으로 뭘 좀 잘못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 그런데 친구끼리 그게 돼요? 아니, 못 고쳐요. 친구가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끝내 말아줄 수 있는 건 부모뿐이라고요. 애들한테 휴대폰이 문제라면서 그거 하나도 타협하지 못하면서 부모들부터가 죄다 거기에 빠져 정신없으면서 대체 뭘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안 주면 찡찡거리니까 또 줘. 여기서부터 벌써 부모는 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 알았는가? 주위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해요. 흥민이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 알았냐고. 이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계산한 건 있었어요.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다. 대충 짐작은 했었어요. 한 3년 가르치고 나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전 지금도 본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흥민이가 처음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도 난 너하고 축구만 봤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오늘도 너하고 축구만 봐. 주변에 대고도 말해요. 자식 성공은 자식 거고 배우자 성공은 배우자 거지. 거기에다 제 숟가락을 얹을 생각하지 마. 자식이 이름 나고 그랬다고 애비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꼴값 떨면 그거 여태 내가 거짓말 해왔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애도 나도 변함이 없어요. 애는 애고 나는 나고 애가 지금까지 해온 건 다 애 것이고 내가 앞으로 할 것은 다 내 것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이걸 부모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만 7년 걸린 거예요. 짜증요? 흥민이가요? 아니 자기 꿈이 여기 있는데 무슨 짜증을 내겠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돈을 목적으로 축구를 했다면 그 시간을 과연 묵묵히 견뎌냈을까요? 나는 축구하는 게 가장 행복해. 애는 그런 마음이고 나는 너를 행복한 축구 선수로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해. 저는 그런 마음이고 우리 둘 다 그 마음이 맞아 떨어졌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슨 갈등이 생길 수 있겠냐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하면요. 저 아주 매섭게 혼냈거든요. 흥민이 장점이요? 매사에 비교적 인정을 잘한다. 네, 인정은 좀 잘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코치는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타고난 사람이어야 해요. 내 방석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이 그 방석을 가져갈 수 있게 맘껏 판을 깔아주고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내놓을 줄 아는 사람.
저는 우리 코치 선생님들에게 늘 얘기해요. 잘된 거는 당신들 거야. 그리고 당신들 뒤에는 항상 내가 있어. 나머지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 사람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일단 빚이 없어야 해요. 잠언 22장 7절에 이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빌린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자가 주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빚을 지게 되면 일단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란 존재 자체가 주변에 폐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선을 최소화해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돈으로부터 의연하고 유연한 태도를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성이다. 겸손은 실력에서 나오고 교만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일에 있어 실력으로 진 사람에게는 언제고 기회가 주어지지만 인성으로 패배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패자부활전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중국 속담에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빗대서 제가 흥민이에게도 늘 얘기해요. 너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고 해서 유명해질 수도 없는 노릇이겠지만 은퇴하면 너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힐 거야. 다 지워질 거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것만 기억해. 영원한 건 없어. 무조건 겸손해야 해. 저는요, 시간 안 지키는 사람과 절대 상대 안 해요. 당신이 뭔데 내 시간을 도둑질해? 예를 들어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 5분, 2시 10분에 왔다 쳐요. 그럼 아까운 4시간 5분, 10분을 도둑질 당한 거잖아요.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 안 해요. 돈으로 시간을 사지. 인생 여백 구가국. 장자의 말이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인생이란 문틈으로 흰 망아지 한 마리가 달려가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백발이 성성해서야 인생이 짧다는 걸 알면 그거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아침에 회사에 지각한 거, 그거 정류장까지 뛰지 않아서 천만에요. 버스를 놓쳐서가 아니라 애초에 집에서 늦게 나와 출발 자체가 늦었던 거예요. 필리핀 속담에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면 변명이 보인다고 했어요. 실패한 사람일수록 변명에 집착해요. 게으른 사람은 변명을 무기로 한다고요. 특히 어려운 게 자신감과 자만을 구분하는 일. 노력이죠. 이솝 우화 속 토끼와 거북이 아시잖아요? 둘이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죠. 왜? 거북이는 앞만 보고 정상을 향해 가는데 토끼는 앞도 안 보고 정상은 더 안 보고 거북이만 봤다는 말이죠. 내가 열정을 가지고 견눈질도 안 하고 충실히 노력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자만이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못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전요, 우리 아카데미 사람들 쥐어짜지 않아요. 닥달하지도 않아요. 판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새 판을 짜면 되잖아요. 진짜 자신감 있는 리더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가지 남 안 봐요. 왜 봐? 리더는 자기 계획 속에 진짜 마음에 드는 기획안이 나올 수 있게 조직원을 유도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조직원이 완성할 도화지에 슬그머니 밑그림을 그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조직 내 최전방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욕심과 욕망을 구분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저는 다른 욕심은 없는데 운동 욕심은 좀 있어요. 욕심보다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내가 운동에 욕망을 품는다? 그건 나를 더욱더 단련시킨다는 의미가 되니까.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되게 중요하네요. 내가 내 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책이 없다고 당장에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절로 고상해질 수는 없어요. 배움이라는 마찰 없이는 품격도 만들어질 수 없어요. 독서의 정의가 뭐예요? 새로운 사실을 알거나 지식 흡수를 위한 행위란 말이에요. 흡수라니까요. 배출이 아니라니까요. 흔히 독서를 콩나물 기르는 것에 비유하고는 하죠. 콩나물에 물을 줘봐서 아시겠지만 콩나물에 물을 주면 아래로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콩나물이 잘 자라라 계속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보면 콩나물 기가 길쑥길쑥 자라 있거든요. 보통 세상을 여행하듯 살라고 하잖아요. 안 가보면 절대 알 수가 없다고들 하잖아요. 책이라고 다를까요? 안 읽고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살면서도 내가 사는 데를 모른다? 그건 그냥 생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주기적으로 서점에 가거든요. 어떤 책이 새로 나왔는지, 지금 베스트셀러는 뭔지 제 눈으로 직접 살펴보거든요.
트렌드가 거기 있잖아요.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돈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또 고객의 요구에만 집중했다면 자동차 회사 포드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마차는 만들어졌을지 모르죠. 꿰뚫어 봐야 해요. 통찰은 급변하는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나만의 힘이지 않겠어요? 그거 다른 누구도 못 도와요. 오로지 책만이 해요. 학부모가 직접 찾아와 애를 땡땡이 시키겠다고 했을 때 단호했죠. 내가 얘 부모로, 내가 얘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분명히 보여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면 대학 가려고 스펙 쌓고, 취직하려고 스펙 쌓고, 결혼하려고 스펙 쌓고, 그런데 그 스펙, 그게 다 뭐예요? 놀아라, 실컷 놀아, 놀고 싶은 대로 놀아. 우리 아이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엄청 자유롭게 놀았어요. 자유는 창조의 연료라니까요.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에 재능과 꿈을 찾으면 그건 베스트고요. 늦어도 6학년이 되기 전까지 찾을 수만 있어도 그건 자신의 성공이다. 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애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안에 들어오면 죽기는 없어. 살기만 있어. 세상은 약자의 소리에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 인생은 고난이라 그랬어. 지금 피 터지게 해야 20대에 빛날 수 있고 20대에 더 피가 터져야 30대에 더 빛날 수 있어. 대충대충 안 돼. 설렁설렁도 없어. 저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에게 고래고래 별별 소리를 막 다 하거든요. 전 눈치 안 봐요. 마땅히 할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부모님들 눈으로는 아이들 보고 계시지만 귀로는 제 얘기 다 듣고 계신 거 그거 어떻게 몰라요. 그런데 저 그런 거 감안해서 말 안 가려요. 어떨 땐 일부러 들으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배운다고 저절로 해외 진출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축구만 잘한다고 되는 노릇도 또 아니고요. 신중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아주 지겹게 반복해요.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삶에서든 축구에서든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이기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크냐? 가정이잖아요. 아직 멀었어. 봄날은 갔어. 이제 시작이야. 방학 때 아이들 훈련하는 거 한번 보셔야 하는데 딱 일주일 하니까 다 퍼지더라고요. 여기 와서 살 빼겠다는 성인반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단 관 하나씩 짜서 와보시든가. 손흥정 감독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